맞아요. 자, 12페이지까지 왔습니다. 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하여 이제 중요한 단원이 출발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까지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하는 걸 해서 하셨죠. 자, 자격증은 누가 실시한답니까?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이 실시합니다. 그 다음 응시 자격은 제한 없다.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는데 시험을 못 치는 사람이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자격 취소자는 3년간 응시할 수 없다. 이런 수업이 진행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셨으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는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공부했는가 하면 신허등이라는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된다. 예전 말로 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개설 등록이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째 줄인 것 같습니다.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이때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구청 군수, 구청장 이를 묶어서 등록관청이라 하고 여기에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하니까 등록관청에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을 보기 전에 전체를 한번 보고 가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럼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등록을 신청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건 외우는 거 아니니까 등록을 신청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접수할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접수를 하면 거기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등록이 되었다를 등록을 필했다. 그럽니다. 그럼 등록을 이 사람이 신청을 하면 등록을 했소라고 통지를 해줘야 알겠죠. 절차가 이렇게 가잖아요. 자, 등록을 신청한다 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을 것이다. 접수하면 거기서 확인을 해가지고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이렇게 통지해 주겠죠. 자, 통지를 해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그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교부받고는 그 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를 해놓고 그리고 업무를 개시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 누구라도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것이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절차죠. 이제 큰 절차를 지금부터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외우는 겁니까? 자, 신청한다 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접수가 되면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이 되었소 라고 통지가 오면 설랑설랑 가서 등록증 받아야 되겠죠. 받고 그 등록증을 게시하고 업무를 개시합니다. 지금 이렇게 적었는 절차도 시험에 묻습니다. 보시면서 대답합니다.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점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놓고 1. 신청 단계, 2. 접수, 3. 확인, 4. 통지, 5. 교부 단계 이렇게도 묻습니다. 답이 몇 번? 그렇지. 교부 단계가 업무 개시에 가장 가까운 시점이죠. 그죠? 그럼 이런 문제를 왜 묻는가 하면 등록 신청해놓고 업무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등록이 통지됐다고 업무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문제를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큰 절차를 알았으면 신청은 누가 합니까? 하니까 신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증은 무슨 자격증일까요? 공인중개사겠지,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격증부터 취득한 자가 신청을 하는데,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은 취득을 했지만, 중개 업무는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자격증만 있다고 등록을 신청하면 부담스럽다니까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뭐가 들어간다? 실무 교육을 좀 받아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세 번째는 사무소를 확보하고 신청해라. 우리는 이것을 등록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등록 기준에 대해서는 시험에 안 물을 수가 없죠. 신청하는 사람이 알아야 될 거니까. 근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증만 있어가지고는 중개업을 하는데 좀 부담스럽죠. 실무 교육을 받고, 그 다음 사무소를 갖추어 놓고 신청해라. 이게 세 가지 조건. 그죠?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신청하려면 뭐를 갖춰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기를 갖춘 자가 접수를 해야 되겠죠. 어디 가서 접수합니까? 하니까 지금 이 조건을 딱 보니까 장소가 보입니다. 장소가 어디 보이십니까? 사무소를 확보하고 오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사무소를 확보하라 그랬으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접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무소가 있는 시, 군, 구청에 접수를 하니까 여기서 등록을 해줌으로써 이거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른다? 등록관청이다.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등록관청에 가서 접수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는 등록관청이 어디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단어를 잘 듣고 있는지 맹하게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소를 어디 확보했는가 하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가면 관철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 왜 종로구 관철동에 사무소를 만들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하고 싶어서, 그죠? 또는 잘 될 것 같아서, 그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에 사무소를 갖추면 등록을 하고 영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된다?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종로구청에 가야 된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로구청을 뭐라고 부른다? 등록관청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등록관청 찾아내겠습니까? 등록관청은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묻습니다. 이해되는지 한번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근데 사무소를 어디 갖췄는가 하면 경기도 안양시 가면 동안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뭐 동안구에 뭐 동안동 있나? 만안구 있을 거예요. 만안구. 안양시에 가면 만안구 있습니다. 만안구 뭐 비산동에 뭐 사무소를 예를 들어서 갖추었다. 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도 받고 왜 안양시 만안구 비산동에다가 사무소를 갖췄을까요? 그래, 잘 될 것 같아서 여기서 하고 싶어서 그래서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사무소를 갖추면 등록을 하고 영업해야 된다니까요.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된다?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만안구청에 가야 된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살짝 헷갈리면 안양시청에 가서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 들어오면 X 이거 찾아내야 돼. 그죠?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에 가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하니까 시장이 헷갈려가지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에 가니까 서울시장한테 가서 등록해 주세요. 이러면 서울시장이 중개법 선생님이 어떤 놈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잘못 왔기 때문에 지금. 그죠? 시, 궁, 구라는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등록관청은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접수를 딱 하면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하겠죠. 뭐를 확인하는가 하면 첫째, 오늘 잠깐 들었습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결격 사유 아까 보셨죠? 하늘 쳐다보고 하루 종일 입 벌리고 웃는 자인지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당연히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자잖아. 그죠?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없는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사무소가 적합한지를 확인합니다. 요거 현장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 사무소를 받기 쉬운 것 같은 데 가다 보면 컨테이너 박스 이런 데다가 부동산 해놓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위반입니다. 그리고 또 뭐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중개업을 하는 쪽 있는 것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면 소위 떴다방 이래가지고 아파트 분양하는 데 가보면 텐트나 파라솔 치고 하는 것도 본 적 있죠? 그런 사무소는 정상적인 사무소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무소가 적합한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에서 이 두 가지를 확인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소 이렇게 통지를 해준다고요. 근데 법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며칠 만에 통지해라. 7일 내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라. 이렇게 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말로만 등록됐소 그런 게 아니고 문서를 딱 보내줍니다. 등록했소. 자, 그러면 통지가 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등록증을
받으러 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요 등록증을 교부하기 위해서 조건이니까 여기다가 화살표를 딱 하고 뭐를 확인해야 되는가 하면 보정 설정을 해야 돼. 여러분 보정이라는 말 들었습니까?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5천만 원의 손해가 났는 것을 나는 중개업을 하다가 손해가 나면 물어줄게 이렇게 말로만 하고 영업하는 게 아니고 내가 1억에 대해서 보정을 가입해 놓고 영업을 해야 돼. 그래서 보정 설정을 확인해야만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보정 설정을 딱 하고 나면 이제 설정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이제 등록증을 교부해 주겠죠. 그럼 등록증을 교부해 주면 여러분들은 뭐를 하나 사야 됩니다. 뭐를 사야 될까요? 액자 하나 사야 됩니다. 액자. 왜 그런가 하면 게시해야 되니까. 그죠? 시험에는 액자를 사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상식적으로 액자는 사게 되어 있습니다. 액자 사기 싫으면 그냥 덜렁덜렁 걸어놔도 됩니다. 테이프로 붙여놔도 되고 하여튼 어쨌든 등록증을 받으면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자동으로 뭐를 하나 사야 된다. 액자 하나 사가지고 사무실에 걸어놔야 돼. 게시하고 중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 어렵지 않죠? 여러분 병원이나 약국에 가보니까 의사 자격증, 약사 면허증 걸어놨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 왜 걸어놨을까요? 자기가 걸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감독기관에서 걸어라 하기 때문에 거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자격이 있는지를 일반인한테 보여주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약사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약을 막 짓는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약이라는 약을 짓는데 얼마나 잘 짓는지 농약, 쥐약 이런 것도 막 섞어가지고 막 짓고 있다. 그럼 심각하겠죠? 의사라는 사람이 칼을 들고 수술을 하는데 자격도 없는 사람이 수술을 한다. 이게 심각하다는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그런 자격이 있는지를 일반인들한테 보여주라고 게시하고 영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원이든 어떤 약국이든 가면 눈으로 딱 보이죠.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 걸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등록을 받았음을 반드시 게시하고 영업해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쭉 적었지만 이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절차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대답합니다. 자격증을 내가 취득했다. 그러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시겠죠. 그럼 중개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된다?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그럼 신청을 할 때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 첫째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 교육 좀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신청해라. 그럼 신청은 어디 가서 한다? 이 사무소가 있는 시, 군, 구청에 간다. 그걸 우리는 등록관청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접수를 딱 하면 등록관청에서 확인을 합니다. 뭐를 확인한다? 결격 사유가 있는지, 그 다음 사무소가 적합한 건지, 그죠? 확인을 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소 이렇게 통지를 해주는데 며칠 만에 통지해 준다고요? 7일 내로 서면 통지해 줍니다. 자, 그럼 통지가 오면 이제 등록증 받으러 가야 되죠? 가기 전에 조건이 하나 있어. 뭐를 해라고요? 보정을 설정해라. 그죠? 그럼 보정을 설정하고 가면 이제 등록증을 내줍니다. 그리고는 뭐를 하나 사야 됩니까? 액자. 이런 건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어쨌든 액자를 하나 사가지고 게시를 해놓고 업무를 하게 됩니다. 됐죠? 그죠? 누구라도 거쳐야 될 과정인데 이제 이것들이 시험 문제입니다. 전부 다. 좀 전에 들으셨죠?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랬으니까 시험은 어디 가서 치고 누가 실시하면서 어떤 사람이 실 수 있는지 공부하셨잖아요. 또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그랬으니까 무슨 교육을 몇 시간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이게 요거 하나하나가 다 제목이에요. 사무소를 확보하는데 사무소는 몇 개를 둘 수 있는지 또 어떤 사무소여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한 단원씩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등록관청은 어디를 말하는 건지, 그죠? 그 다음 결격 사유가 뭔지 알아야지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사무소는 좀 전에 이야기했고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다 제목이에요. 자, 보정 설정을 하라는데 그럼 보정을 얼마를 가입해야 되는데 이거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가입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의 제목이라니까요. 그죠? 이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교재를 보고 풀어가는 시간이에요. 큰 절차를 먼저 한번 보셨어요. 자, 그러면 등록을 해야 한다 됐고 12페이지 교재 상단 1번 이런 등록의 법적 성격 이거는 별로 중요 안 해요. 천천히 봐도 되는데 이제 밑에 내려가면 2번 신청의 범위 딱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에 1번 등록 기준을 갖춘 공인중개사 등록할 수 있습니다. 2번 법인도 되고 3번 외국인도 되고 4번 외국 법인도 되고 5번 자산관리공사 등 특수법인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옆에 줄 거야 돼요. 지역농협은 등록할 필요 없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유일하게 전부 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역농협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합니다. 요거 별도로 하나 기억합니다. 이제 2번에 보면 신청의 제한하여 첫째 줄에 등록의 결격 사유자 당연히 신청할 수 없다. 상식이죠, 그죠? 아까 결격 사유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한정치산자, 검치산자,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려가면 2번 업무 정지 중인 중개업자. 여러분 업무 정지를 받았다라는 말은 뭔가 업무를 하다가 위반을 했겠지, 그죠? 그럼 정지받은 자가 폐업을 딱 내고는 나 다시 등록 신청하겠다. 이거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안 되는 사람 두 사람 됐고, 오른쪽에 3번 등록 기준 지금 공부했던 겁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1번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 기준 해놓고 첫째 뭐 실무 교육을 받았을 것 됐습니까? 밑줄 긋고 2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밑줄 긋습니다. 사무소를 확보할 것 사무소 확보에 밑줄 긋고 자 그런데 중간에 보면 뭐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이런 거 나오죠. 그거는 교육 파트에서 다 공부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뭐를 잡아야 된다? 기준을 잡아야 돼. 기준을. 그죠? 이 기준입니다. 자격은 당연히 취득한 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기준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이제 2번이 중요합니다. 별표. 법인의 등록 기준.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나는 서울중개주식회사를 차리겠다. 이게 법인을 만든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법인을 만들 기준 5가지는 시험에 잘 나와요. 밑줄 kop시다. 1번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2번 줄 것입니다.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것. 기준 기억하셔야 돼요.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임원 또는 사원의 마지막에 줄 것입니다.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이거를 시험에 이렇게 납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OX. X죠.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그랬잖아 지금. 그리고 사원 임원은 3분의 2는 공인중개사로 둘 것 하면 틀려요. 얼마?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4번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는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이게 법인의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도 마찬가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줄 거야 되죠. 사무소를 확보할 것 됐죠. 거기까지. 그리고 이게 이제 법인을 만드는 기준 5가지. 처음 들으시면 조금 양이 많죠. 근데 이거 서서히 새기 놓으셔야 돼요. 법인의 기준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법인의 기준이 왜 중요한가를 감각을 살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통이라는 게 이제 시장 이런 건데 그죠? 지금 부동산 업계에서 뭐가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 부동산 업계에 문제점이 많겠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중개사무소가 구멍가게화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골목에도 가면 지금 중개사무소 다 있죠. 이게 부동산 업계의 제일 문제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주 여러분이 어릴 때 시골 동네마다 구멍가게가 있었다 아시죠? 그때는 이렇게 유통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구석구석 시골에 구멍가게가 생겼어요. 구멍가게 가서 이제 가게를 보죠. 금액도 좀 비쌀 겁니다. 그런데 그 구멍가게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교통이 발달하고 유통이 발전하니까 구멍가게가 싹 없어지더니 슈퍼마켓이 만들어지더라고. 그죠? 근데 슈퍼마켓이 지금은 어디까지 변했다? 뭐 홈플러스 이런 큰 종합시장으로 바뀌었죠. 그죠? 유통이 바뀌잖아 봐요. 이 구멍가게에서 슈퍼가 됐다가 슈퍼가 대형 마트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 유통이 이렇게 변하는데 중개사무소도 지금 구멍가게화가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은 슈퍼로 자꾸 만들어야 돼. 이게 규모를 큰 걸 만들어서 수익성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이 골목골목마다 중개사무소가 구멍가게화 돼 있으니까 서로 난립을 하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경쟁이 치열하면 무리한 영업이 진행된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은 슈퍼로 가는데 슈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법인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법인을 만드는 기준, 법인의 조건, 법인이 하는 업무 이걸 시험에 잘 낸다고 앞으로 슈퍼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법인이 또 활성화가 되면 이제 유통과 같이 이제 부동산 업계도 대형 마트 같은 게 만들어지겠지. 이제 세월이 지나면 그죠?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법인이 중요합니다. 이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인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려가면 4번 사무소 개설 등록 업무 절차로서 이제 서류를 제출하는데 자 서류는 뭐를 제출합니까? 하니까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거기 일단 자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자. 2.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를 가져갑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줄 거 놓고 넘어가면 세 번째, 실무교육 받았다라는 서류 가져가야 됩니다. 실무교육할 때 교 동그라미. 4번, 반명함판 사진 가져갑니다. 반 동그라미. 5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확보 서류, 사무소 할 때 사 동그라미. 6번, 다음 강목의 서류인데 밑줄 긋습니다. 이거는 누가 가져가는가 하면 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만 가져갑니다. 외국인 줄 거 놓고 기업. 외국인은 10조 1항 각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공정서류 공 동그라미. 또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아포스티유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아포스티유라는 말이 어렵지만 아포스티유가 뭐라고요? 결격사유가 아니다라는 서류예요. 그걸 공정서류 이렇게 부르는 거다고요. 자, 여기까지 체크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목합니다. 중개사 시험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신청을 하러 갈 때는 서류를 내야 됩니다. 그때 서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지금 동그라미 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서류가 무엇입니까? 하면 이렇게 기억합니다. 부자 교사는 반공신이다. 이렇게 노래 부를 겁니다. 그래서 교재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뭐라고요? 부자 교사 반공신. 자, 일단 이렇게 적어 놓고 제목만 적어 놓고 동그라미는 다 했던 겁니다. 부가 뭔가 하면 거죠. 앞으로 우리 수업은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부 나오면 법인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줄여서 부 이래 부른단 말이에요. 부. 그 다음에 자 하면은 뭐라고요? 자격증입니다. 그 다음에 교 하면은 교육이 생각납니까? 실무교육이수증 그런 뜻이에요. 교육. 사 하면 사무소 확보 서류. 사. 반이 뭐였죠? 아까 동그라미 할 때 반명함판 사진 체크하셨죠? 그때 반. 그 다음에 공이 뭐였죠? 공정서류. 공정서류는 누가 가져간다? 외국인이 가져간다. 지금 그렇게 체크하셨죠? 그리고 신은 신청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보기보다 많지만 시험에 걸기 때문에 그냥 못 지나가는데 제출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하면 부자 교사 반공신. 일단 이 제목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부가 뭐다 자가 뭐다는 시험 칠 때까지 가면 돼요. 안 바빠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왜 여러분한테 전달을 하는가 하면 이런 문제를 만나요. 자, 여기에 1. 자격증 2. 실무교육 3. 사무소 확보 서류 반명함판 사진 5. 공정서류 이렇게 시험에 떡 던져놓고는 다음 중 공인중개사 합격자인 김미숙이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묻는다고. 답이 몇 번? 답이 1번입니다. 1번. 아까 그 자격증 보시면 자격증 가져갈 필요 없이 시도지사가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이런 문제를 물어들은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자격증을 확보하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세월이 좋아져가지고 여러분이 자격증이 시험에 합격다 하면 서울에서 합격하면 서울시장에게 물어보면 이 사람이 합격한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다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자격증은 별도로 가져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그 자격증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하여금 편리하게 해주는 거다 불편하게 해주는 거다? 편리하게 해주는 거잖아. 그죠? 그럼 법이 이렇게 바뀌는 건 기억해놔야 된다고요. 그럼 문제 이렇게 물어 들어온다고. 자, 다음 서류 중 공인중개사 합격자인 김미숙이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면 답이 뭐가 나온다? 자격증.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더 있어요. 공정서류. 이것도 답이래요. 공정서류는 왜 안 가져가도 되죠? 외국인이 가져가는 거니까. 이런 걸 알고 있느냐? 이걸 묻는다고. 그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이거는 천천히 확인해도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하면 노래 제목을 부자 교사는 반공신이다. 자꾸 이렇게 기억해 놔야 돼. 그리고 지금은 낯설죠. 부가 뭔데요? 자가 뭔데요? 낯설지만 시험 칠 때까지 마르고 떨도록 합니다. 천천히 가도 된단 말이에요. 제목을 딱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제목을 좀 기억하라고 제출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자 교사는 반공신이다. 이렇게 기억해 놔라고 말을. 그죠? 부자 교사는 반공신이다. 이런 말을 누가 할까요? 이런 말은 교장 선생님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부자 교사는 반공신이다. 왜? 스승의 날에 선물도 잘 주니까. 재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진짜 부자 교사가 반공신입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그죠? 제목을 기억하라 이 뜻이에요. 자, 제출하는 서류 뭐? 부자 교사는 반공신. 이렇게 해놓고 공이 뭔데요? 하면 공정서류. 이건 천천히 가도 돼요. 안 바빠 지금. 되겠죠? 그래서 제출하는 서류 정리하셨고, 그때 14페이지 상단에 그때 2번에 보면 신청 서류 할 때는 제출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수료라는 말이 탁 들어오면 14페이지 상단에 2번입니다. 무슨 수수료를 냅니까? 하면 항상 뭐라 그랬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지자체 조례 수수료.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지방이 다르고 종로구 지방이 다르고 부산지방이 다르고 경남지방이 다를 것이니까 금액을 알 수는 없다고. 금액을 여러분한테 절대 시험에 안 묻는다고. 그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수료를 납부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쭉 내려가면 이제 4번 배운 거 나오죠. 등록 처분 및 통지하여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각호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공부했던 거 확인합니다.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확인을 하고 나면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해 준다. 자, 통지해 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겠습니까? 등록증 교부라는 말이 나오겠죠. 요 교부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보정 설정이 나온다고. 한번 봐요. 5번. 등록관청이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줄 것입니다. 등록증을 교부하는데 거기 다만 찾으셨나요? 별표 딱 찍어 놓습니다. 다만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줄거야 되죠. 보정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했던 거 보정 설정이 확인되어야만 뭐를 교부해 준다? 등록증을 교부해 준다. 요 단원입니다.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증의 통보 7번에 업무 개시 이런 건 읽으시면 됩니다. 별로 안 바쁘고. 그리고 8번 마찬가지 등록증의 교부, 재교부. 자, 8번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왜 등록증을 재교부할까요? 뭐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재교부하겠다. 그 단어이죠. 그렇게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것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5번 중요합니다. 등록의 효력 소멸과 무등록 중개업. 거기 별표. 자, 등록의 효력 소멸과 무등록 중개업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이 중개사법을 왜 만들었는가 하면 무등록업자를 없애려고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무등록이라는 말은 옛날 말로 무허가업자예요. 그러니까 무등록에 대해서는 시험에 안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5번에 1번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 거기 줄을 뽑고 이렇게 놓고 주목해 봅시다. 자, 지금 이렇게 등록증을 받고 영업을 하라 그랬는데 이 등록증을 받았는데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 효력이 왜 없어졌을까요? 이거 고민해 봐야 돼요. 자, 등록증을 받고 영업을 하라 그랬는데 효력이 없어졌어. 왜 없어졌어요? 하니까 첫 번째 줄. 개인인 중개업자가 뭐하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자, 이렇게 등록증을 받고 영업하던 자가 사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그럼 사망하면 효력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죠. 개인이 죽으면 사망이고 법인이 죽으면 해산이에요.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법인이 문 닫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 2번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자, 어떤 사연으로 뭐가 됐다고요? 등록을 취소받았어. 뭐 잘못한 게 있겠지. 그러면 효력 소멸이에요. 3번 스스로 중개업자가 뭐를 하면요? 폐업을 하면 효력 소멸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다. 그죠? 등록증을 받고 영업을 하는 자가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 사망하면. 이거 당근이죠. 사망하면 더 이상 영업 못 하잖아. 그죠? 사망하고 같은 말이 뭐다? 해산하면. 세 번째는 취소 처분을 받으면. 허가 취소됐다 이 말이에요. 등록이 취소되면 효력 소멸되겠죠. 네 번째가 뭐죠? 스스로 폐업하면. 자, 이거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효력이 소멸된 자가 뻐적뻐적 일을 하면 이제 뭘로 넘어간다? 무등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효력 소멸을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효력이 소멸된다는 건 이해하시겠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단원이 무등록 중개업. 이렇게 딱 출발하는 거고, 이 무등록 중개업은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교재 한번 볼까요? 2번, 1번. 무등록 중개업의 유형. 사무소 등록을 하지도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 동그라미 2번 내려오면 등록은 하였으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 중개업을 하는 경우로서 기억.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지금 했던 거예요. 니은 등록이 취소되고 하거나 디귿 폐업 신고 후 중개업을 하는 경우를 무등록 중개업이다. 이렇게 부르고 내려가면 무등록 중개 행위의 효력 그리고 또 넘어가면 거기 상단에 3번 제재까지 나오는데 요거는 그림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교재는 가르쳐 드렸고 이렇게 등록증을 받고 영업을 하는 자가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뻐적뻐적 일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갑이라는 매도인이 있습니다. 이 집을 파는 사람입니다. 사는 사람 매수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A라는 중개업자가 중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A라는 중개업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두 사람이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뭐 이 사람이 뭐 1억에 팔겠다 하니까 사겠다 그랬겠죠. 자, 그러면 계약이 성립됐는데 알고 보니까 A가 무등록업자입니다. 자, 무등록업자는 어떤 사람이죠?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방금 보다시피 효력이 소멸되고 영업을 하면 무등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자, 여러분 잘 대답해봐요. 무등록업자가 계약을 성립했답니다. 그럼 이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답은 유효하다. 이게 중요한 말인 거라. 그죠? 그러면 왜 무등록업자가 한 계약이 유효한가 하면 여러분들 민법에서 공부하지만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 의사의 합치 내가 팔겠다 사겠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지 중개업자를 보고 유효다 무효다를 안 따진다고. 이게 중요한 노래예요. 내가 사겠다 팔겠다 했으니까 성립된 거지 이 중개업자를 보고 유효다 무효다를 따지지 않으니까 무등록업자가 한 계약도 유효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 무등록업자는 위반이죠. 위반이니까 제재가 있어. 얼마? 우리 법에서 제일 센 3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딱 연결이 돼 있어야 돼. 그죠? 무등록업자가 한 계약은 유효하지만 그 무등록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무등록업자는 처벌은 받지만 자기가 일한 것이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수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생겼어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따라와봐요. 그냥 아는 상식대로 무등록업자가 한 계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봐줘요. 계약은 유효하다. 그렇지만 무등록자는 위반을 했으니까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에 처하는데 계약이 유효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수수료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판례예요. 이거 기억해놔야 돼요. 무등록업자가 했는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수수료를 받게 해준다는 것은 법의 정신이 안 맞아. 그래서 수수료는 청구할 수 없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인정을 못 해주는데 만약에 A가 그 앞에 받았다면 그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납되어야 할 것이다. 까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의 수수료 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 받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 반납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 그죠? 이런 건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다르게 두는 걸 조심해야 돼. 무등록 중개업자가 한 계약은 무효일 것이다 라고 들으면 틀리잖아요. 그죠? 유효. 그런데 수수료는 청구할 수는 없다. 없는데 받았다면 반납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를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6번이 이중등록의 금지 등인데 자, 줄부터 한번 꺼봅시다. 6번에 1번 이중등록의 금지 줄 긋고 쭉 내려가면 큰 2번 이중소속의 금지도 줄 긋고 자, 줄 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목해 봅니다. 지금 무슨 단원인가 하면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데
이중으로 등록한다. 금지를 지금 줄 것이었잖아요. 그럼 이 뜻을 알아야 돼. 이중 등록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서울 종로구에 가서 등록한 자가 경기도 일산에 가서 또 등록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말로 그걸 뭐라고 부른다? 이중 등록이다. 다시 말하면 이중으로 허가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내용을 딱 들어보는 순간 이중으로 등록하는 것은 금지하는구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 더 밑에 줄 것이었지만 이중 소속도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중 소속은 또 뭐냐면 이런 말이겠죠. 자, A라는 중개업자가 여러분이라고 치고 종로구에 가서 등록 신청하고 중개업무를 하면서 자기가 사무실에서 등록을 신청했으면 자기 일을 잘해야 되는데 자기 등록을 하고 사무소를 하면서 자기 A가 다시 법인에 임원으로 가 있거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가는 것을 뭐라 부른다? 이중으로 소속했다 이래 부르는 거예요. 자,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의 차이는 구분되겠습니까? 이중 등록은 뭐라고요? 한 군데 등록을 해놓은 자가 또 다른 데 가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등록하고 영업하면서 경기도 가서 또 등록하는 거예요. 공장 2개 돌리겠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중 등록을 금지한다. 또 이중 소속은 자기 사무실에서 일을 잘해야 되는데 자기 사무실을 등록해놓고는 자기는 다른 사무실에 가서 소속 공인사로 직원으로 또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이중 소속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이라는 뜻은 구분이 됐으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물을 때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런 말은 자연스럽게 위반이라는 느낌은 좀 오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순진하게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물어요. 딱 들어보면 벌써 위반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를 묻는가 하면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을 하면 제재가 뭘까요? 이렇게 묻는다고. 근데 요 제재가 똑같아. 뭐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 거기서 찾아내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이라는 말만 만나면 1년에 1,000 이거를 찾아 놓으셔야 돼. 그죠? 그러면 이제 뜻은 다 됐죠? 교재는 빡빡하게 내용들이 적혀져 있지만 단원을 딱 이해해야 돼요.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은 금지한다. 그런데 금지하는데 하게 되면 제재가 뭐다? 1년에 1,000.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형벌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아까 하나 들으신 거 있어요. 자격증을 양도나 대여하면 얼마? 1년에 1,000만 원. 이런 공부하셨죠? 또 지금 이중 등록, 이중이 들어오면 1년에 1,000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있죠. 무등록업자는 얼마? 3년에 2,000이다. 지금 이렇게 출발하잖아. 그죠? 지금 하나하나를 할 때는 그냥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듣기만 하면 돼요. 이게 마지막 편에 가면 다 묶어서 또 한 번 나와요. 그럼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노래 제목을 달아놓고 외우는 법 막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이 암기법하고 이런 거 만들 거니까 지금은 그냥 해당되는 데서 그렇다 이렇게 들으면 주시면 돼요. 이걸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뜻은 언제는 1년에 1,000이라 그랬다가 또 3년에 2,000이라 그랬다가 좀 있으면 또 나와요. 500만 원짜리 과태료 하고 막 어지러지해지는데 절대 어지러지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제일 편안한 겁니다. 이게. 왜? 암기법으로 노래 부르듯이 줄줄줄줄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제재를 시험에서 물으면 제일 잘 찍어냅니다. 노래 제목으로 막 가사를 외워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입문할 때는 그냥 한번 이렇게 자꾸 들어놓는데 의미를 가지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런 뜻이에요. 점수 따기 제일 좋은 단원이에요. 자, 일단 배운 거는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무등록업자 제재 3년에 2,000. 그리고 들어놔라고. 이중 등록, 이중 소속하면요. 1년에 1,000. 그래 한번 들어놓으시라고.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나 공인중개사요 하면 제재가 1년에 1,000 그렇게 한 번씩 들어놓으셔야 돼요. 가볍게 노래 제목으로 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의 절차를 들으셨는데 그 다음 16페이지 밑에 단원이 뭐죠? 결격사유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거기 옆에다가 별표 100개 합니다. 별표 100개 하라니까 또 공부도 하기 싫은데 별표만 자꾸 그리고 있지 말고 별 해놓고 100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별표 100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100% 출제한다. 그죠? 100% 출제합니다 하는 것도 못 맞추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결격사유는 100% 출제되는데 지금 제목이 결격사유를 어디서 공부했는가 하면 여기서 공부하셨죠. 확인하는 단계에서 결격사유를 확인해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안 해준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등록이 안 되는 사유인 결격사유를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양도 많고 아주 재밌는 단원입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제 결격사유가 뭔가를 공부할 겁니다.